현 상황으로 올라선 루피는 밀짚모자 해적단과 함께 단기간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었는데요. 소수정예로 10명이 뭉친 해적단이며 전원 모두에게 현상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총 88억 1600만 1000베리로 소수이지만 무시할 수 없는 해적단인데요. 거기에 사나해적단까지 거느리고 있으며 이들의 수까지 합치면 밀짚모자 해적단의 세력은 5000명이 넘는 대형 해적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루피 센파이, 마코토니勝手ながら 고정を述べさせていただくべ. 수평적인 문화를 가진 해적단으로 자유로운 존재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밀짚모자 해적단의 부선장이자 2인자로 볼 수 있는 롤로노와 조로는 루피가 처음 만든 동료이며 해적 이전 해적 사냥꾼으로 이스트블루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었는데요. 첫 등장부터 강함을 보여주었지만 뜬금없이 쪼렙 사냥에 나선 세계 최강 거모 미호크를 만나며 첫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막겠다. 과도로 개털리며 죽을 위기에 처하였지만 깡따구 하나만은 미호크도 인정하며 자신의 흑도로 배때기를 갈라주었는데요. 背中の傷は剣士の恥だ. 見事. 이후 두 번 다시 패배를 하지 않겠다던 조로는 다즈보네즈를 꺾으며 첫 현상 수배범으로 올라갑니다. 이후 쿠마로부터 밀짚모자 일당을 구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미호크의 제자로 들어가 실력을 쌓아 올렸는데요. 試してみる. 신세계에서 조로는 패왕색을 무의식 중 사용하며 사황 카이도 배때기에 코즈키오 된 이후 유일하게 상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피스 종족 중 최강의 종족이라 볼 수 있는 루나리아족인 대간판 킹까지 베어버리며 현상금 11억 1100만 베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사실상 밀짚모자 해적단의 2인자이나 패왕색 각성까지 하게 된다면 루피와도 비견할 수 있는 강자라 볼 수 있습니다. 밀짚모자 해적단의 조타수이자 마지막으로 들어오게 된 징베는 어인으로 과거 태양해적단의 선장이자 칠무의 자리에 있던 강자인데요. 바다의 협객으로 불리며 과거 나미를 강제로 데리고 있던 아론의 형벌이 되는 인물입니다. 협객이라는 이름답게 대인배의 모습을 보여주며 이내 또한 굉장히 중요시하는데요. 인이를 위해서라면 목숨조차 내놓으며 과거 흰수염이 어인섬을 대가 없이 보호해주자 흰수염과 싸움인 정상전쟁에 참전을 거부하며 임펠다운에 수감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빅맘 해적단에 들어가 있던 징베는 루피가 나타나자 과거의 얘기를 지키기 위해 빅맘 해적단을 탈퇴한다 말하며 수명을 건 룰렛을 돌리기도 하였습니다. 4カごときに臆しておられるか. 현상금은 11억 베리이며 왕하 칠무해였던 만큼 징베의 강함은 어느 정도 보장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인무술의 최고수라 볼 수 있으며 칠무해였던 게코모리아나 웬만한 사황 간부를 때려잡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じゃが他人の力で強うなったとてお主の鍛錬にはならんぞモリアよ. 어인이기 때문에 바다에서는 강함이 더욱 극대화되고 고래상어를 떼거지로 불러내며 다방면으로 뛰어난 인물입니다. 밀짚모자 일당의 저격수이자 세 번째로 들어온 동료인 우솝은 최약체 그룹 중 한 명이며 사황 샹크스 해적단 간부 야솝의 아들이었는데요. 얘가 사황 간부로 볼 수 있는 게 맞는가 싶은 우솝은 과거 루피가 야솝이 말한 아들이었기 때문인지 우솝을 찾아갔으며 그 인연으로 밀짚모자 일당에 합류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인물입니다. ヤソップだろおめえの父ちゃん 초기 이미지는 거짓말쟁이의 겁쟁이까지 합쳐져 사실상 개밉상으로 인기가 없었던 인물인데요. 하지만 자신이 필요한 순간에 저격술로 한 번씩 임팩트 있는 공격을 보여주며 저격수로서 역할을 잘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년의 수련 기간 동안 식물 박사가 되어 돌아왔으며 여전히 총이 아닌 새총질을 하고 있었는데요. 과거보다는 나름 신세계에서 싸울 정도의 레벨이 되었으나 견문색 패기만 각성을 하였고 자연계나 다른 악마의 열매 능력자에게 이기기에는 버거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수섭으로 드레스로자에서 떡상한 우솝은 현재 현상금 5억이 걸려 있습니다. ゴークベリーだ. 밀짚모자 해적단의 항해사이자 홍일점이었던 나미는 뛰어난 항해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론뿐 아니라 몸으로 날씨의 변화를 예측하며 사실상 밀짚모자 해적단의 찐 선장처럼 결정권을 가진 인물입니다. あんたそういえばさっき私に雷落とそうとしたわよね.
초기에는 아론 일당에게 마을을 구하기 위해 1억 베리를 목표로 돈을 모으는 도둑이었지만 루피와 만남 이후 찐 해적이 되어버렸는데요. 당시 돈의 굶주림 때문인지 현재까지도 보물에 대한 집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악마의 열매 능력자였던 크로커다일 간부를 때려잡기도 하며 할 때는 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아무래도 한계가 보였는데요. 이 때문인지 신세계에서는 무기가 업그레이드되었으며 사황 빅맘이 데리고 있던 제우스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우스 자체가 자연계 열매 능력자로 봐도되며 죽는다는 개념도 없어서인지 웬만한 강자들도 현재 다 때려잡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현상금은 3억 6,600만 베리까지 오르게 되었으며 현재 아론이 나미를 만나면 생선통 구이는 확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처음엔 적으로 만났지만 현재 든든한 동료가 되어버린 사이보그 프랑키는 워터세븐 프랑키 패밀리의 두목이었는데요. 죄악체이자 새총질하는 우섭이 큰돈을 들고 다니다 프랑키 패밀리에게 돈이 털려버리며 우섭이 순간 밀짚 모자 일당을 나오게 만든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이 돈은 써니호를 만들 목재를 사는데 사용되었으며 CP9과 대결 이후 로빈에게 불화를 뜯기며 밀짚 모자 일당으로 합류하게 되었는데요. 몸 자체를 개조한 사이보그로 불을 쏴대거나 고무 열매처럼 팔을 들리는 등 사실상 악마의 열매 능력자로 봐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조선공이자 사실상 과학자라고도 볼 수 있으며 2년의 기간 동안 베가펑크가 남긴 자료를 보고 더 굉장한 사이보그가 되어버렸는데요. 프랑키 장군을 활용한 공격이나 파시피스타처럼 레이저빔을 발사하며 현재는 사왕간부도 때려잡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패기가 없어 자연계나 악마의 열매 능력자에게는 쥐약으로 볼 수 있는데요. 패기와 악마의 열매가 없었다면 사실상 세계 최강이라고도 볼 수 있었을 거로 생각됩니다. 현상금은 3억 9,400만 베리나 로봇으로 인식되어 그런지 현상 수배지 사진은 써니호로 박혀 있습니다. 밀짚모자 해적단의 음악가로 얘는 동료로 들어오는 게 맞았냐는 얘기가 많았던 붉은 영혼을 울리는 음악가로 소울킹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부르게 합류는 사실상 초기 초대형 고래 라분과의 떡밥 회수를 위해서라 생각됩니다. 과거 룸바 해적단의 2인자로 볼 수 있었으나 전멸을 당하게 되었고 소울 열매를 먹어두어서 부룩만 되살아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시체를 너무 늦게 찾아 백골의 상태로 부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팬티를 좋아하는 변태이자 검사로 볼 수 있으며 음악과 검수를 합친 특이한 공격들을 보여주는데요. 빠른 발도수를 이용한 공격은 베인 상대가 자신이 베인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2년의 기간 동안에는 부활 열매 각성을 한 것인지 영혼을 빼내어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여주며 황천의 냉기를 블러검에 두르는 등 다양한 잡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당한 강함으로 원피스 엔딩에서 라분과 떡밥을 회수할 부룩의 현상금은 3억 8,300만 베리입니다. 부선장 롤로노아조로의 라이벌이자 애증의 관계인 상디는 요리사이자 메인 전투원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올블러를 찾기 위해 밀짚모자 해적단으로 합류하였으며 사실상 3인자 자리에 위치한다고 보여집니다. 과거 바다에 빠져 자신을 구해준 빨간발 제프 때문인지 발기술에 매우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후 발재간만으로는 성장세가 없자 CP9과 싸움에서 제브라에게 다리에 불을 붙여버린 디아블 잠브 기술을 선보이며 또 한 번 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この強靭な脚力は岩盤をも砕き鋼鉄にすら足形を残せたと聞く。 하지만 패기를 익히기 전 자연계 능력자에게는 개털리는 모습을 보이고 2년의 수련기간 하늘을 달리는 월보는 물론 패기까지 익혀 성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칠무의 도플라밍고와 그의 간부였던 베르고와 싸움에서도 밀리는 모습을 보이며 급떡락의 기운을 보여주었는데요. 이후 사왕 빅만 편에서 등장한 제르마의 과학력으로 급강함을 보여주나 이건 자신과 맞지 않는다며 사용하지 않고 카이도우 간부인 퀸을 쓰러뜨렸습니다.
이후 10억이 넘는 현상금이 붙었으나 롤로노아조로보다는 또 낮은 현상금으로 3인자의 위치를 각인시켜 주었는데요. 현재 에그헤드 섬에서 대장 키자루와 1대1 싸움을 보여주며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고고학자이자 악마의 아이로 불리던 니코로비는 포네그리프를 읽을 수 있으며 꽃꽃 열매 능력자인데요. 어디에서건 자신의 신체를 피워낼 수 있으며 스피드에 상관없이 상대의 관절을 꺾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과 포네그리프를 읽을 수 있어서인지 8살 나이에 7,900만 벨이 현상금이 걸렸었는데요. 악명만큼은 밀짚 모자일당에서 상위권으로 볼 수 있으며 패기가 등장하기 전에는 자연계열매 능력자 외에는 로빈을 이길 자는 많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로빈 때문인지 급등장한 해군대장 아오키지가 나타나고 CP0까지 등장하며 밀짚 모자 해적단이 전멸위기에 처하자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이들을 도망치게 해주려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구하러 온 밀짚 모자 일당을 보며 자신을 구해달라 소리치고 완전한 멤버로 합류하게 되었는데요. 오하라와 100년의 역사 그리고 2년의 기간 동안 혁명군까지 접촉하며 입지가 더욱 탄탄해졌습니다. 악마의 열매 능력도 한 단계 성장하였으며 악마의 형상으로 사왕 카이도우의 간부를 잡아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패기는 나오지 않았으나 세계 정부에게 위협이 되는 고고학 지식까지 겸해서인지 현상금은 9억 3천만 베리로 올라 있습니다. 밀짚 모자 일당에서 애완동물과 의사를 맡고 있는 첩하는 사실 술록이었으나 사람 열매를 먹어 사람도 아니고 술록도 아닌 어중간한 종족인데요. 名前はチョッパーただの青鼻のトナカイさ 초기에는 럼블볼을 이용하여 변신 형태를 보여주고 폭주하여 거대 순록이 되기도 하였지만 2년의 수련 기간과 연구로 럼블볼을 활용하여 자신의 능력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今までの俺とは違うからな 동물과 인간의 언어를 중간에서 전달할 수 있으며 나미와 우솝과 함께 겁쟁이 3인방으로 묶여 있었는데요. 럼블볼을 개발시킨 현재는 사황 빅맘의 공격을 막기도 하며 카이도우 간부 퀸의 뺨따기를 후리는 등 많이 성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의학적 지식도 뛰어나 퀸이 만들어낸 질병을 그 자리에서 항생제를 만들기도 하였는데요. 사람 열매이지만 어떠한 모델인지 밝혀지지 않아 뜬금없이 신의 열매로 등장하는 게 아니냐는 쌉소리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밀짚 모자 해적단의 선장이자 사실상 미래 해적왕이 확정된 루피는 초기 고무 열매 능력자로 등장하였는데요. 팔다리를 늘려대며 적들을 쳐부숴왔으나 자연계 능력자에게는 개털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이스타일 하지만 혁명군 총사령관 아버지인 드래곤과 해군 전설 거프의 핏줄 그리고 의형제까지 엄청난 인맥을 자랑하며 2년의 수련 기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해적왕의 오른팔이 직접 수련을 시켜주며 패기와 패왕색 패기까지 보여주고 현재 사왕의 자리까지 올라서게 됩니다. 사실 카이도우에게 리타이어되는 게 맞았지만 카이도우가 심심하였는지 루피를 실전 수련을 해줬다고 볼 수 있게 여러 번 봐주었는데요. 결국 고무 열매가 태양신 니카의 열매라는 게 밝혀지며 개떡상 후 현재는 해군대장이고 사왕이고 다 때려눕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최정점 오로성과도 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며 현재 현상금은 30억 페리로 올라가 있습니다. 신사왕 중 한 명이며 조이보이로 밝혀져 어떠한 행보로 해적왕이 될지 기대가 되는 주인공입니다. 밀짚 모자 해적단은 패기를 다루는 상위 클래스와 패기를 다루지 못하는 하위 클래스로 나뉘어 있지만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는 톱 클래스의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서로의 부족한 점을 잘 도와주고 산하해적단까지 5,000명이 넘게 있어 대전쟁에서 큰 힘을 보여줄 거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今はまだ誰も知らない物語さあやるども派手に行こうぜ 새로 등장한 사황 그룹 중 하나로 떠오른 크로스 길드는 마스코트 버기가 이끄는 사황 그룹으로 버기 외 미호코와 크로커다일이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요. 전직 칠무회였던 세 사람이 칠무회 제도가 폐지되며 결성한 어둠의 조직입니다. 세계 최강거모 미호코와 크로커다일이 일시적 동맹을 맺는 중 거의 다단계인지 사이비 종교인지 충성도 높은 부하를 거느린 버기까지 합세하며 해군과 대립하는 대결사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버기를 무시하는 자들이 있으나 버기는 골드로저의 배에 탔으며 엄청난 대해적들인 흰수염이나 록스디지백 그리고 해군 전설인 거프, 센고쿠와도 싸워본 엄청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신보다 뛰어난 실력자들에게 거의 신처럼 추앙받으며 소수로 움직이는 미호크와 크로코다일과 비교하면 버기는 크로스길드에서 역할은 충분히 미호크와 크로코다일 이상을 할 수 있는 인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크로스길드는 현재 해군에게 현상금까지 걸고 세력을 확장하고 있으며 최근 바지 사장 버기는 미쳐버린 건지 미호크와 크로코다일 앞에서 자신이 원피스를 찾겠다는 망언을 하였습니다. 이런 크로스길드의 대표적 강함을 나타내는 존재는 메이눈 미호크인데요. 세계 최강 검호이며 검을 사용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목표가 되는 인물입니다. 조로를 수련시켜준 뒤 최근 칠무회가 폐지되며 미호크의 현상금이 공개가 되었었는데요. 과거 샹크스와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았으며 검술로는 그를 압도했다고 평가가 되는 미호크의 현상금은 35억 9천만 베리입니다. 世界最強の剣士としてこの額35億9000万ベリー 과거 어떠한 사연 때문인지 해군 사냥꾼으로 불리었으나 혼자 편안하게 지내는 걸 원하여 칠무회로 들어가게 되었었는데요. 패기만으로 해군 대장을 쫓아내는 샹크스와 비견되는 강자였다면 미호크도 최소 해군 대장을 능가할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크로스길드 내에서는 크로코다일보다 높은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미호크는 해적질에 크게 관심이 없으며 약탈도 하지 않고 명성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미호크는 주로 혼자 지내며 심심하다고 자신과 싸울 상대만 찾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과거의 해병 사냥꾼이라는 이명을 가지고 있었으며 어떠한 사건에서 배신을 당하여 이후 해병의 원한을 품고 해군 사냥을 하고 다녔습니다. 해군만 족치는 미호크를 해적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하였으나 미호크에게 해군은 계속된 엄청난 피해를 입자 미호크를 해적으로 여기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인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해군이나 해적이 아니라면 크게 하지 않으며 굉장히 조용하게 지내는 걸 선호합니다. 미호크가 칠무회를 받아들인 것도 귀찮게 쫓겨다니지 않고 섬에서 조용히 살기 위해서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성향의 미호크는 사나이 적단은 물론 자신의 동료들도 없으며 혼자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세계 최강 검호이고 미호크를 상대할 만한 자들이 손에 꼽다 보니 신세계에서 혼자 이스트블루까지 넘어다니며 자신과 싸울 상대를 찾아 헤매곤 하였습니다. 그러다 돌아다니다 보이는 해적단을 괴멸시키곤 하였는데요.暇つぶし 여기서 원피스 초기 심심풀이로 피해를 본 돈클리크 해적단은 이스트블루에서 골로 가버렸으며 같이 있던 롤로노와 조로도 과도로 상대해주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돈클리크와 다르게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조로를 보고 강자로 인정하였으며 역시 싸움광인지 재미를 느끼자마자 떠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샤본디 제도에서 날아온 조로와 페로나와 같이 머물며 2년간 수련을 원하는 조로에게 검술을 알려주기도 하였는데요. 페로나를 위해 순간 농사를 짓기도 하며 나름 인간적인 면모도 보여주었습니다. 조로를 수련시켜준 것은 신세계에서 애지간한 상대들은 다 싸워봤으니 조로라도 키워서 나중에 쳐죽이려는 게 아니냐는 소문도 나돌고 있습니다. この俺を超えてみようロロノアゾロ 미호크는 현상금이 35억이 넘으며 세계 최강 검호이지만 정상결전에서는 자신과 흰수염의 격차를 알고 싶다며 참격을 날리기도 하였는데요. 이 장면에서 미호크는 과거 전설급의 인물들에게는 못 미치는 듯한 연출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흰수염과 빅맘과 같은 자들이 나이를 먹고 샹크스가 사왕에서 최상의 자리를 유지하는 만큼 미호크도 현재는 단독 싸움으로는 최상급의 강자로 볼 수 있습니다. 크로스길드의 마스코트이자 원피스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인 버기는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계속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는데요. 최근 사왕그룹의 메인으로 낙인 찍힌 버기는 나름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정상결전에서 인연이 생긴 버기는 크로코다일에게 돈을 빌려 버기 딜리버리를 만들었으나 칠무회가 폐지되며 미호크와 크로코다일이 연합회사를 결성하게 되었는데요. 회사를 만들 크로코다일은 돈이 필요하게 되자 버기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던 버기를 찾아간 크로코다일은 해군을 박살내버리며 버기를 구해주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본 광신도 버기 딜리버리들은 크로코다일과 버기를 의형제로 오해하기도 하였는데요. 돈을 갚지 못해 죽을 위기에 처한 버기는 크로코다일에게 자신의 버기 딜리버리 인물들을 부하로 제공해주겠다고 제안을 하여 크로스길드 산하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의 광신도로 볼 수 있는 버기 딜리버리 해적들이 회사 홍보 전단지를 버기를 메인으로 올려버리며 해적선마저 버기를 마스코트로 넣어버렸는데요. 이런 내용이 전 세계에 알려지자 버기는 요주의 인물로 크로스길드의 리더로 알려지게 됩니다. 과거 천냥광대로 불렸던 버기는 해적왕의 선원이었으며 미호크와 크로코다일까지 연합으로 묶여버리자 현상금은 31억 8,900만 베리로 올라서게 됩니다. 31億8900万ベリー 바지 사왕이나 어쨌건 억대의 부하들을 거느리며 메이눈과 크로코다일 앞에서 자신이 해적왕이 된다는 멘트를 날리는 걸 보면 정말 운빨로 해적왕이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동강동강 열매로 검사에게 강점을 보이는 버기는 주로 등짝에 상처를 낸 남자로 등장 때마다 재미와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행적만 보면 해적왕의 선언에서부터 전설급 레일리나 샹크스와 인연이 있고 거기에 로저 해적단에서 상대하였던 전설급 해군과 해적들까지 다양한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작 자신의 힘은 아주 매우 약하지만 사람을 따르게 하는 사기적인 통솔 능력과 운빨로 사왕그룹인 크로스길드를 운영하며 새로운 사왕의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초기 자연계 능력자이자 칠무회로 등장한 크로코다일은 루피에게 2번이나 참패배를 안겨주었습니다. 俺を誰だと思っている 크로스길드의 주도자로 크로코다일은 현재 사왕그룹 자리까지 올라섰는데요. 현재 현상금 19억 6,500만 베리로 모래모래 자연계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 솜털이었던 루피에게 개털리며 주인공 버프의 희생양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과거 해적왕의 선원이었던 더글라스 블릭과도 박빙의 승부를 보였다던 크로코다일이 바다도 아닌 사막에서 루피에게 털려버리며 크로코다일이 사실 칠무회급이 아니었다, 거품이 장난 아니다, 패기도 모르는 게 운이 좋았다 등 나락설이 나돌았습니다. 지금도 패기를 모르는 게 아니냐는 말들과 함께 패기를 사용하는 장면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연계 열매 능력으로 신세계에서 이름을 떨치고 다녔으며 20대부터 현재 40대가 되기까지 반 이상을 칠무회로 지내왔는데요. 칠무회가 되기 전 흰수염에게 도전하였으나 참패하였고 이후 해적왕이 불가능하다 판단해서였는지 칠무회 가입 후 고대병기 플루톤에 대해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플루톤의 정보가 있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막에 위치한 알라바스타를 노리고 접근을 하였는데요. 바로 그 워크스라는 비밀 조직을 만들며 포네그리프를 해독하기 위한 니코로빈까지 섭외하고 자신의 왕국과 고대병기를 꿈꾸었으나 때마침 나타난 밀짚모자 일당을 만나며 쌓아왔던 명성과 칠무의 자리까지 모든 걸 잃고 임펠다운으로 수감되게 되었습니다. 임펠다운에 있던 크로코다일은 우연인지 자신을 가두게 했던 루피를 통해 탈옥을 하게 되는데요. 징배와 함께 탈옥을 위해 싸우는 순간 자신의 강함을 보여준 크로코다일은 여기서도 패기를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초기 희생양으로 루피에게 발려버렸으나 다시 바다로 나오게 된 크로코다일은 현재는 패기는 물론 초기 등장보다 훨씬 많은 파워업을 하였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크로코다일과 항상 붙어다니는 다즈보네즈도 같이 상당히 실력이 높아졌을 거로 생각되는데요. 버기의 부하들이 주축으로 있는 크로스길드의 유일하게 간부급으로 볼 수 있는 인물은 다즈보네즈 정도밖에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샹크스와 버금가는 강자 미호크와 해적왕의 선원이었던 더글라스 블릭과 박빙으로 싸웠다는 크로코다일 그리고 수억 대의 현상범들을 거느리는 버기가 합하여 세워진 크로스길드는 서로의 신뢰는 매우 약할 테지만 비즈니스 관계로 앞으로의 행보에서 큰 역할을 할 거로 보여집니다. 크로스길드는 해군에게 현상금까지 걸며 반해군으로 돌아서는 세력들까지 자신들의 그룹으로 들어오게 만들 수도 있을 텐데요. 초기 떡밥으로는 골드로저, 처형식에 나온 게 코모리아와 도플라밍고까지 추가 영입이 되지 않냐는 얘기도 나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게 맞는 건지 버기가 해적왕이 되고 싶다는 욕망까지 내비쳐 크로스길드가 해산되기 전 버기가 원피스를 찾게 되지 않느냐는 엔딩설까지 있습니다. 크로스길드가 최종장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지 모르지만 사왕그룹으로서 큰 역할을 할 건 분명해 보입니다.俺の顔を立ててもらおう 구사왕들이 리타이어되며 신사왕의 최고참이 되어버린 빨간머리 해적단은 샹크스가 이끄는 대형 해적단인데요. 기존 다른 사황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소탈하며 느긋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황그룹으로 유유자적하며 바다를 떠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ほらガキだ面白え汚ねえぞジャンクス
세계 정부 오로송조차 빨간머리 해적단은 세계를 어떻게 하지 않을 거라 얘기하며 샹크스와 단독 면담을 갖기도 하였는데요. 君だから時間を取った。ええ感謝します。 하지만 그들의 강함은 구사왕과 신사왕을 통틀어봐도 상위권에 위치하며 각각의 간부들은 엄청난 유명세와 현상 금평균까지 높아 밸런스가 매우 높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俺たちが相手をしてやる。 특이하게 현재까지 밝혀진 악마의 능력자가 없는 해적단으로 순수패기만으로도 엄청난 강함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샹크스 해적단의 부선장이자 엄청난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받는 벤베크만은 초기부터 원피스에 등장하였으며 높은 전투력과 지능으로 샹크스와 버금가는 강자입니다. 山賊。 샹크스가 베크라 부르며 신세계의 강자들과 해군 대장들까지 벤베크만을 높게 평가하는데요. 초기 등장 시에는 산적왕 히그마가 샹크스에게 시비를 털고 루피에게까지 손을 대려고 하자 혼자 나서서 개머리판으로 산적들을 압도하였는데요. ぶっ殺しまえ野郎ども。 자신들과 싸우고 싶으면 군함이라도 끌고 오라 말하고 삐져버린 루피에게는 샹크스를 이해해달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간간히 모습만 드러내던 벤베크만은 정상전쟁에서 등장하여 키자루에게 총을 겨누었는데요. 何もするな、キザル。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키자루는 벤베크만이 등장하자 양손을 들어올리고 당황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검은수염 해적단과 대치에서는 검은수염 해적단 2인자나 볼 수 있는 비의 시류와 대치하며 부선장의 위치를 각인시켜 주었는데요. 최근에는 30억의 목이 되어버린 캡틴 키드의 팔을 잘라버린 것이 벤베크만이 한 것으로 알려지고 키드는 샹크스 얼굴도 못 보고 쫓겨났다고 밝혀지며 또 한 번 샹크스 해적단 급이 얼마나 높은지 잘 보여주었습니다. 극장판에서는 다들 연합으로 토트무지카를 공격하나 유일하게 혼자 총알 한 발로 토트무지카 다리를 박살내버리며 사황 부선장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うちと一戦やりだきゃ軍艦でも引っ張ってくるんだな。 빨간머리 해적단 요리사를 맡고 있는 럭키루는 고참 간부 중 한 명으로 항상 고기를 씹어먹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おかしら10年ぶりのルフィだぞ。一目見ておかねえのか。 아직 밝혀지지 않은 악마의 열매 능력자란 추측들이 있으며 정상 전쟁에서 빨간머리 해적단이 카이도우와 접촉 후 바로 오게 만든 것이 럭키루의 악마의 열매 능력이 아니냐는 추측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쾌한 성격으로 허점투성일 것 같이 보이나 초기 산적들과 싸움에서도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기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そいつは脅しの道具じゃねえって言ったんだ。 원피스 극장판 필름 레드에서는 신체를 이용하여 몸을 둥글게 말아 회전시키며 공격을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벤베크만이 부선장이라면 럭키루는 빨간머리 해적단의 3인자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되며 샹크스가 얼탱이를 탈 때 벤베크만과 함께 다독이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벤베크만과 달리 여자를 매우 어려워하는 성격이나 표지 연재 만화에서 결혼식이 럭키루의 결혼식이라는 말들이 있으며 최근 등장한 캡틴 키드를 상대하려고 직접 나서려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30억의 목이라며 샹크스가 직접 나서 카무사리를 날려버려 럭키루의 공격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밸런스가 좋다는 샹크스 해적단인 만큼 럭키루도 벤베크만급의 강함을 갖추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なんてざまだおかしら。 우솝의 아버지로 빨간머리 해적단의 저격수인 야솝은 사격의 달인이며 개미의 미간을 맞춘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요. なに俺はアリの眉間にだってぶち込めるぜ。 하지만 미간이고 나발이고 아내와 아들을 버리고 간 개망난이라는 사실이 야솝을 항상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래도 초기 샹크스가 해적을 제안하였을 때는 해적이 되는 것을 거절했다고 하는데요. 입단 후에도 후샤 마을에 정박하고 루피와 함께 친하게 지내며 우솝에 대해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ぐらいだったらしがるウソップって息子がいるんだ。見たよ何度も飽きた。 하지만 겁나 가까이에 있는 야솝과 아내를 찾아가지는 않으며 또 한 번 개망난이 포스를 보여주었는데요. 理由は一つ、海賊が俺を呼んでいたからだ。 이후 정상전쟁에서는 검은수염 해적단 저격수 바로고와 총을 겨누었으며 흰수염 해적단 비스타와는 악연이 있어 노려보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우솝과 같이 사실 강함은 없으나 운빨로 현상금과 명성을 얻은 게 아니냐는 소문도 있는데요. 최소 10억 이상의 현상금을 가지고 있을 거로 생각되며 우솝과는 다르게 다른 해적단과 싸움에서 내빼는 모습도 없어 그의 강함은 찐이라고 생각됩니다. 과거 해군이었던 데디 마스터슨과 싸움에서도 실력을 보여주었고 견문색 패기가 매우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갔다. 야소프가 갔다. 하지만 어찌되었건 해적기가 자신을 부른다며 아들과 아내를 버리고 간 망난이라는 사실은 야솝을 쭉 따라다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海賊機がジョリー・ロジャーが俺を呼んでいたからだ。 정확한 능력과 강함이 공개되지 않은 봉크펀치는 음악가로 마찬가지로 고참 간부 중 한 명입니다. 원숭이 몬스터를 데리고 다니며 파트너로서 함께 강한 상대를 물리친다고 하는데요. 오다가 인정하는 매우 강하다는 캐릭터로 엄청난 강함을 가지고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오다가 언급한 강자는 사카즈키 정도가 있기에 해군 대장급의 강함을 가진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요. 데디 마스터슨과 싸워서 이긴 야솝을 격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검은 수염 해적단과 대립에서는 카타리나 대범과 대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외 쌍칼을 사용하는 빌딩 스네이크와 초기부터 등장하였던 홈고 그리고 하울링갭이 간부로 남아있는데요. 이들의 정보는 거의 나온 게 없으며 사실상 훗날 오다가 마음대로 능력을 부여할 것이 확실한 캐릭터들입니다. 그리고 빨간머리 해적단의 선장이자 사실상 사왕 최강자인 빨간머리 샹크스는 40억 베리가 넘는 현상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 검어 미호크와 과거 라이벌 관계로 있었으며 다른 사왕 버기와 해적왕 골드로저의 선원이었던 경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やるやる 버기의 말로는 어린 시절부터 엄청난 유망주로 불리웠으며 로저에게 밀짚 모자를 물려받아 사실상 로저의 의지를 잇는 인물로 평가되었는데요. 소탈하고 굉장히 친근한 캐릭터이지만 자신의 동료들이 위험에 처하거나 모욕을 당하면 엄청난 강함을 보여줍니다. 초기 등장해서 산적왕 히그마에게 당하면서도 웃음을 보이고 물러섰지만 루피가 잡혀가자 바로 산적들을 찾아 시비를 털었는데요. ピストルを抜いたからには命をかけろよ。何言ってやがる。 하지만 루피를 데리고 빤스런한 히그마와 바다에서 조우하였을 때 바다의 주인 꽁치에게 어이없게 팔이 잘려버리며 얘는 뭐지 싶은 상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うせろ。 하지만 이후 그의 행적을 보면 흰수염과 맞다이가 가능한 강자였으며 비능력자이지만 패왕색 패기만으로 상대들을 압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과거 세계 제일 검어 미호크와도 싸웠다고 얘기가 나오고 신의 기사단과 관련이 있지 않냐는 소문들과 함께 명성이 떡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흰수염과 만남에서는 패왕색 충돌로 하늘을 갈라버리고 정상 전쟁에서는 해군 대장이었던 사카즈키의 공격을 여유 있게 막아세웠는데요. 이후 사왕 카이도우를 쳐부순 신시대 루피를 잡으러 로쿠규가 가는 것을 알고 있던 샹크스는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서 패왕색 패기만으로 해군 대장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건 새로 들어온 대장이 실력이 미달인가 싶었지만 극장판 필름네드에서도 후지토라와 고인물 키자루가 다가오려 하자 패기를 뿜어대었는데요. 死ぬ気で来い。 이 장면에서 키자루와 후지토라도 덤비면 골로 갈 걸 알았는지 순순히 빠지는 모습을 보이며 샹크스는 확연히 다른 패왕색 패기의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패기뿐 아니라 샹크스는 로저에게 배운 것인지 카무살이라는 기술도 최근 보여주었는데요. 엘바프 섬으로 찾아온 30억의 목인 캡틴 키드가 공격을 알려대자 자신이 직접 나선다며 로저가 사용하던 카무사리를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빅맘도 이기고 온 캡틴 키드였지만 일격에 리타어이 되며 패기만으로도 어느 정도 강한 것인지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로성과 내통하는 모습이 나오며 샹크스의 흑막설도 떠오르고 있는데요. 40억 베리의 현상범이 마리조아로 단독으로 들어가 오로성과 독대를 한다는 것이 이상하다는 추측입니다. 何の用かねわざわざここまで 이후 피거랜드 가문까지 등장하며 사실상 샹크스는 천룡인의 혈통인 것이 맞다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갓벨리 사건 시점에 천룡인들이 갓벨리에 있었으며 로저와 거프가 록스 해적단을 괴멸시킨 뒤부터 로저가 아이를 키우게 된 점 등 천룡인설이 확실히 뒷받침되고 있는 것인데요.
전룡인에서 아버지 덕에 내려온 도플라밍고가 신문 기사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을 보면 오로성과 독대까지 하는 샹크스도 전룡인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외에 흰수염 해적단에게 개무시를 당한 신참 록스타와 전 선원이었던 샹크스의 딸 우타도 있으며 우타는 노래 열매 능력자로 극장판 필름에서 강함을 보여주었는데요. 노래를 들은 자를 우타월드라는 가상세계에 갇히게 할 수 있으며 사실상 공격과 방어부터 모든 게 우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 만능의 열매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전보벌레를 이용하여 노래를 퍼뜨린다면 전 세계 사람들을 자신의 세계에 갇히게 만들 수 있는데요. もう天竜人なんて怖がることはないよ 이런 우타까지 현재 샹크스와 함께 빨간머리 해적단에 남아있었다면 세계를 멸하고도 남을 힘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빨간머리 샹크스는 최근 부선장 벤베크만에게 원피스를 찾으러 가볼까라고 얘기하며 어떠한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なあベック、そろそろ取りに行こうか。 사실상 현존 최강의 해적단인 빨간머리 해적단이 해적왕을 목표로 하는 것인지 또 루피와 만나게 되면 어떠한 스토리가 펼쳐질지 그리고 빨간머리 해적단의 행보가 최종장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ワンピース。 사왕 검은수염 마샬 디티치가 이끄는 검은수염 해적단은 거대 조직으로 10개의 함대와 산하해적단까지 가지고 있는 대형 해적단인데요. 현 사왕들 중 사실상 원피스 최종 보스로 볼 수 있는 검은수염 해적단은 기존 멤버들과 임펠다운에서 레벨 6에 있던 사형수들 그리고 간수장 B의 시류까지 합세를 하여 엄청난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ともかく俺はこいつらと組む。以後よろしく。 거기에 추가로 해군대장이었던 아오키지 구장까지 합세하며 과거 록스 해적단의 왕직으로부터 벌집을 탈환하고 대규모 해적단으로 성장하였는데요. 英雄コビーロッキーポート事件じゃ世話になったな。 선장 티치는 남들과 다른 이형의 몸으로 악마의 열매 능력을 2개나 사용하고 있으며 상대방의 악마의 능력을 뺏어오는 방법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원년 멤버이자 챔피언이란 이명을 가진 지저스 바제스는 검은 수염 해적단 1번선 선장이며 과거부터 힘자랑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なんて弱いやつなんだ。 검은 수염 티치와 함께 능력자 사냥을 먼저 시작했던 간부로 도플라밍고가 이그리 그열매를 상품으로 건 토너먼트에서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番船船長ジーザス・バージェス。 지저스 바제스의 제대로 된 싸움 장면이 나온 것이 바로 드레스로자에서 이그리글 열매가 걸린 토너먼트였으며 나름 토너먼트 수준이 높았던 곳에서 최강자의 포스를 보여주었는데요. 당시 지저스 바제스는 힘입 열매를 먹기 전이라 오른손에 파동 엘보를 사용하며 상대들을 압도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변장한 사보에게 털려버리며 이그리글 열매는 에이스의 의형제인 사보가 먹게 되었는데요. 이후 이그릭을 열매를 먹은 혁명군 사보와 싸우게 되었으나 사왕간부이지만 예상외로 개털리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개털린 바제스는 마지막으로 말발로 사보를 교란시켜 죽이려 하였으나 이미 바제스를 파악하고 있던 사보는 바제스를 날려버리고 실력의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もういい喋るな 예상외로 겁나 약하다는 평이 많은 바제스였으나 최근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찌되었건 힘임 열매를 먹고 나타나 더 강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제스를 압도한 사보의 경우 해군 대장들도 혼자 상대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바제스도 나름 사왕 간부 중에서는 상위권 강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펠다운에서 급 합류를 하게 된 비의 시류는 검은 수염 해적단 2번선 선장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독동 열매를 사용하는 마젤란과 호각이라 불리던 인물로 검은 수염 해적단의 사실상 2인자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임펠다운 간수장 시절 사람 베는 맛에 중독이 되었는지 사형수들을 마구 베어대다가 레벨 6에 잠시 수감이 되었었는데요. 해군이었지만 사실상 살인광으로 사람을 베는데 중독이 되어 있었으며 사람을 베어대던 시류가 수감된 상황에 검은 수염이 등장하자 바로 해군을 배신하고 해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マーシャル D ティーチ黒ひげだな。
당시의 강함도 마젤란과 비견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하였지만 현재는 능력자 사냥을 통하여 투명 열매까지 먹게 되어 상대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강자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최소 7무회급의 강함을 갖추고 있다는 마젤란과 호각이라 볼 수 있으며 훗날 마젤란의 상대는 밀짚 모자의 적단의 부선장인 롤로노와 조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벌집에 쳐들어온 7무의 게코모리아가 눈치도 못 채게 배때기를 베어버리는 모습을 보였으며 최근에는 벌집으로 쳐들어온 거프를 상대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거프가 간부들을 하나둘 압도하는 상황에 코비를 노리며 거프를 함정에 빠뜨렸는데요. 俺を知ってるか 아오키지도 압도하는 거프 배에 칼빵을 넣으며 검은 수염 해적단 2인자의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검술뿐 아니라 거프를 함정에 빠뜨리는 걸 보면 지략적으로도 뛰어난 시르는 루피가 검은 수염을 상대할 때 조로와 박빙의 승부를 벌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 등장 시 얘는 뭔가 싶었던 왁구를 보여주었던 도쿠큐는 9번선 선장으로 엄청난 허약 체질인데요. よしすまんがお前ら立たせてくれ 걷는 것도 어려운 것인지 도쿠큐는 스트롱거라는 말을 타고 다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과거 사과폭탄을 건네는 것으로 강함이라기보다는 야가 빠짐을 보여준 간부인데요. 俺と言っちゃなんだがどうだい怪しすぎだ 최근에는 능력자 사냥으로 빼앗은 병병 열매의 힘을 보여주었으며 스트롱거는 말말 열매 모델 페가수스를 먹은 게 밝혀졌습니다. 어떠한 병이든 상대방에게 옮길 수 있으며 이 능력은 몸을 터치하면 다른 상대들에게도 전염이 되어 매우 까다로운데요. 빅맘을 쳐부수고 온 30억의 로우에게도 여자로 변하는 병을 옮겨버리며 로우를 순간적으로 약하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여전히 폭탄 사과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런 허약 컨셉도 사실은 상대를 방심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さすが30億の首 기치와 같이 운명론을 자주 언급하는 반오고는 저격수로 매우 침착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だがそれもまた巡り合わせお前の日々の行いの賜物なのである 검은 수염 해적단에서 몇 안 되는 침착함을 가진 캐릭터이며 과거 엄청난 거리에 있던 갈매기를 명중시키며 무시무시한 저격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우솝과 같이 저격술만 좋을 뿐 강하지는 않냐는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열매 사냥으로 4기급인 워프워프 열매를 먹은 모습을 보여주며 자신은 물론 동료들까지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샬롯 푸딩을 납치하러 간 반오고와 쿠자는 빅맘의 간부 샬롯 크래커를 만나게 되었으며 여기서 반오고는 루피의 기어포 공격도 견뎌내던 과자병사들을 총알 한 방에 다 박살내버렸는데요. 엄청난 공격력에 이건 설정의 오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버리기도 하였습니다. 하태의 적단 로우와 싸움에서는 선장 티치에게 쓴소리를 날리며 워프워프 능력을 사용하여 도와주기도 하였는데요. まったく考えもなく突っ込むから 이후 루피와 오로성이 있는 에그헤드 섬에 또 한 번 모습을 드러내며 오로성에게 여유있게 할 말 다 하고 워프워프 능력으로 사라지기도 하였습니다. 매우 침착하며 좋은 능력까지 얻게 된 반오고는 훗날 새 총잡이 우솝과 싸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펠다운 레벨 6에서 동료가 된 바스코샷은 항상 취해 있는 상태였으나 이 상태에서 술과 관련된 벌컥벌컥 열매까지 먹게 되었는데요. 상대를 취하게 만드는 능력을 사용하나 싶었지만 본인만 취한 상태로 불을 쏴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레벨 6에 있던 또 다른 동료 아발로 피사로는 섬 열매를 먹었으며 피카와 같이 섬 전체를 자신이 조종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엄청난 사이즈로 공격을 날리나 거프와 코비에게 털려버리며 어이없게 리타이어 되어버렸습니다. 피사로는 능력만 본다면 섬 사이즈가 클수록 공격력이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으나 피카와 같이 본체만 노린다면 충분히 이길만한 상대로 보여집니다. 레벨 6에서 들어온 동료들은 대부분 이번 벌집에 쳐들어온 거프에게 개털리는 모습을 보이며 악마의 열매 임팩트만 보여주고 리타이어 되었는데요. 임펠다운 이후 들어온 마지막 10번선 선장 아오키지는 모두가 아는 해군 3대장 중 한 명이었으며 사카즈키와 싸움 이후 방황하다 검은 수염 해적단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얼음얼음 열매 능력자로 검은 수염 해적단과 천만남씨 간부들을 혼자 다 압도해버리며 과거 해군 대장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アイスエイジ
세계 정부 오로성도 쿠잔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며 사왕급이 아니라면 사실상 간부들은 아오키지 선에서 정리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빅맘 해적단에 샬로 푸딩을 납치하러 간 상황에 샬로 크래커를 잡몹 다루듯 얼려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최근에는 벌집으로 쳐들어온 거프와 싸움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코비를 구하러 온 소드대원들과 거프와 싸우는 모습을 보이며 해군 전설인 거프와 박빙의 전투를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의 제자였던 아오키지에게 망설이는 놈은 약하다며 꿀밤을 먹인 거프를 보면 아오키지는 아직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잡지 않은 게 아니냐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찌되었건 검은 수염 해적단의 자리를 잡은 쿠자는 시류에게 칼빵을 맞은 거프를 다시 얼려버렸으나 쿠자는 훗날 검은 수염 해적단을 거하게 배신을 할 거라 생각됩니다. 顔は違う 사실상 부선장이라 볼 수 있는 시류보다 강한 인물로 선장인 티치와도 충분히 맞다이가 가능한 것이 아오키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俺はこれで最強になれたんだよ。 검은 수염 해적단의 선장이자 사왕인 검은 수염 티치는 최초로 2개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는 인물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악역입니다. 흰 수염 해적단 시절부터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긴 세월을 참아내고 버텼으며 운명론자로 어둠 열매를 획득한 뒤부터는 노밖으로 자신의 계획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정상 전쟁에서 흰 수염의 흔드는 들열매까지 얻은 뒤 차근차근 사왕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패왕색이나 패기의 강함이 월등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성장 중이며 코비의 도움으로 벌집에 있던 록스 해적단 선원이었던 왕직을 쳐부수는 데 성공하였는데요. ロッキーポート事件じゃ世話になったな。 악마의 열매 능력을 빼앗고 다니며 자신의 간부들과 해적단의 강함을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형의 몸으로 2개의 열매를 먹었지만 검은 수염은 하나의 열매를 더 먹을 수 있다는 소문이 남아있는데요. 최근 빅맘을 잡고 만나게 된 사왕그룹 중 한 명인 로우를 잡는데 성공하며 너의 수술 열매를 자신이 가져갈까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만약 3개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게 사실이라면 루피의 신의 열매 니카 버프만큼의 엄청난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패왕색 패기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는 나오지 않았으나 사왕을 깨부수려면 기본적으로 폐위감 공격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추후 패왕색에 대한 내용도 나올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계속 성장하는 강자이며 사실상 해적으로서 마지막 끝판왕으로 등장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왕 그룹 중 악역을 자처하는 검은 수염 해적단은 선장뿐 아니라 간부들의 전투력도 평균적으로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으며 라피트의 경우 밝혀진 능력이나 강함이 거의 없어 추후 오다가 자기 마음대로 엄청난 강함을 부여할 수도 있는데요. 과거 샹크스에게 상처를 입혔으며 에이스와 흰수염 해적단의 괴멸을 초래한 검은 수염 조직은 밀짚모자 해적단과 샹크스 해적단과의 싸움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거라 보여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ブラックホール